날씨도 차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이 나라의 시대 정신이자 대인 정권 교체를 위한 우국 충정에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우리 포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윤석열 후보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현 시점에서 우리 대선 상황이 어떤지 또 무엇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도 대단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토론할 때 열정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윤석열이냐 이 문제를 간략하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는 아닙니다만 전 근대 현대사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의 경제 대국 10위, 수출 8위 이러한 나라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여곡절이 세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건국입니다. 이 건국 때 해방 후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70%가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게 건국일이 아니고 해방 광복일이다. 건국일은 우리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 돼가지고 건국과 이 광복절에 여러 가지 시기가 났습니다만은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 서로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것을 체결함으로써 이 나라가 안보와 그리고 우리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1960년대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북한보다도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낮았습니다. 그때 일본에 유학을 보내면은 일본에 있는 간첩선들이 우리 유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북한의 발전상을 보면은 너무 놀래가지고 북한에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유학생들이 많은 분들이 북한에 가서 그리고 간첩으로 나중에 구금되는 그런 우리 아주 어려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오바마는 케냐에 가서 자기 아버지가 케냐에 가서 케냐는 한국보다도 훨씬 잘 살았는데 지금은 한국이 30배로 더 잘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교육, 첫째, 둘째, 셋째로 교육이라고 그렇게 역설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변방의 육군소장인 개혁을 앞둔 박정희 이분이 나서가지고 우리 산업화의 기초를 닦고 그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고 경제대국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어떤 때보다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586의 일부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를 빙자해가지고 나라를 통째로 들어서 정가 사범의 사기꾼이고 협작꾼인 이재명이를 앞세우고 20년, 30년 앞으로 나라를 농단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대로 가면은 중국, 북한의 통째로 대한민국을 팔아 넘길지도 모르는 우려를 여러분들이 다 갖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부패, 기득권 세력과 그리고 우리 종북 세력을 일거에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평생 꿈도 한번 생각해보지 않은 우리 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어쩌면
이것이 하늘의 뜻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이 시대에 우리의 여러 가지 열망과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분을 앞세우고 정권 교체를 필히 일으켜낼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녹록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좀 쓴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보면은 대개 우리가 5 내지 8% 앞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호남이 급속도로 결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 호남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민주당을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20% 내지 25% 우리가 호남에서 득표를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역선택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아주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식통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야말로 단단한 항상 그 표에 표밭이 나올 수 있는 영남은 대구가 20% 이재명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 고향이 부산입니다만 부산은 30%입니다. 제 친구들이 부산이 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지금은 지역의 구도가 아니고 세대의 구도입니다. 소위 40대, 50대라는 민주화 세력이 부산이고 대구고 이재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새끼들은 다 필기놈들이요. 저쪽은 호남이라는 지역 세력이 딸딸 뭉쳤는데 이쪽은 우리의 지지 기반이던 영남이 20% 30%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준석은 20대 30대 소위 MZ 세대를 통해 가지고 소위 그 포이론을 60대 70대가 우리 지지하니까 40대 50대를 포위하자는 세대 포이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은 이에 대항해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세대 포용론이다. 이래가지고 때늦은 세대론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해찬 전 대표가 여론조사 이거 좌우되지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제가 저게 무슨 소린가? 그냥 격려를 위해 하는 소린가? 해서 이걸 추적을 해봤더니만은 지금 중국과 조선족이 90만 명 이상이 우리 투표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해찬과 그 몇몇 핵심 세력이 중국의 왕위를 수차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90만 중에 70%만 우리한테 투표하면 60만 이상이 오기 때문에 승패를 좌우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중국은 전부 네트워킹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시키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또한 또 저게 무슨 소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전번 4.20 우리 총선을 봤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전투표는 확실히 부정이 게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2일을 3일로 늘리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을 할런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 밖에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금전 살포를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의 주 핵심 지지 세력인 안동이 거의 이재명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선거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재명은 여론조사에 관계없이 이재명의 사조직이 맹렬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직의 일부 사람들도 자기 부모님들이 경로당에 가는데 호남에 그 고향을 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를 구애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이미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네트워크화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호남이 서울 중앙까지 전부 다 이게 과거와 같이 단결하면은 25%에서 28%이 정도 갑니다. 그럼 한 17%만 더 하면은 선거 이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 안심할 그런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는 장모라고 그 어떤 40대 그 부인인데 탈북자입니다. 이 탈북자가 굉장히 아마 탈북자들 규합해가지고 굉장히 세력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돈도 상당히 많고 이러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어려에 봉착하자 이해찬 전 대표가 아마 관여해서 전부 변호도 해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 이재명 지지 세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예를 들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잘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힘은 직능에 대해서 직능본부가 그렇게 탐탁하게 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을 통해 가지고 절대 우리가 안주하거나 안심하지 말고 모두 힘을 합쳐서 한 표라도 더 얻고 더 보태고 필요하면 하방을 해서라도 우리가 확실히 이번 선거에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인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반드시 성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 미래가 밝은 그런 대한민국을 함께 건립해 나가도록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예.